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매년 통계청에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목표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들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지속가능한 목표 SDG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7개의 항목이 있어요. 한글로 보자면은 요런 정도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먼저 세 번째, 건강과 웰빙 분야인데요. 여기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인의 자살률 통계가 나와요. 자살률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살짝 상승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남성이 그리고 여성의 2배 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자면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다른 나라보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평균보다도 훨씬 높죠.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높은 편이고요. 또 자살을 안 하는, 적게 하는 나라들 보시게 되면 그리스, 튀르키, 이스라엘,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공통점은 뭐가 보이세요? 아무래도 가족 중심적이고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처럼 종교적으로 자살이 금지되는 나라 역시도 자살률이 적다. 결국 공동체 문화의 유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서도 공동체 문화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팍팍한 서울이나 수도권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수도권이 아니라 남성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과 그 다음으로 충남입니다. 그리고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1위가 충남, 그리고 2위가 충북 지역이요.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고용과 소득,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째 목표 중에서 청정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 진짜 어렵죠. 대한민국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3.7%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한 자릿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자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생산량은 그래도 중간 정도인데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나라보다도 꼴찌라는 거. 그 다음이 이스라엘, 그 다음이 일본이요. 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2%가 재생에너지로 굴러가는데 지열과 수력 발전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역시도 수력이 높고 스웨덴도 수력이 40%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나라들은 의외로 태양광, 풍력 그런 게 아니라 수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산맥, 계곡, 고도 차이에 의한 수력 발전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 1위부터 3위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태양광, 풍력, 수력 이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 2011년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어요. 자, 1위는 폐기물, 그 다음에 바이오, 수력 위주로 굴러갔었는데 10년 정도가 지난 2023년의 1위는 태양광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바이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밖에 안 되고 수력도 4.6%로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풍력 발전 우리 굉장히 비중이 낮다. 자, 그리고 다음은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분야인데요. 퀴즈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초미세먼지 노출이 제일 심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심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끝에서 3위로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보다도 적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의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것을 많이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배출이 되겠지만.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 핀란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걱정은 거의 안 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미세먼지 개선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되다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보고서 내용도 있어요. 이웃나라 중국과 함께 개선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편서풍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13번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인데요.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영역은 어디일까요? 자, 1위는 압도적으로 에너지입니다. 76.2%를 차지하고 있어요.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자, OECD 가입국 중에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 1위는 어디냐? 자, 중국은 OECD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제외되고요. 1위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 한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조그맣지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째는 성평등에 대한 분야인데 요거는 매년 보고서 볼 때마다 놀라워요. 자, 우리나라 아무리 양성평등을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평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이번 보고서에 나왔는데 많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다른 나라와 또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끝에서 4번째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적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성을 과연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붙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째, 평화와 정의 분야인데 여기에서 이거 살펴보려고 해요. 40대 미만 국회의원 비중은 몇 %인가? 자, 보시게 되면 이쪽 파란색이 청년 인구 비중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체 청년 국회의원 비중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 이게 비례대표 역시도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면은 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과연 제대로 대변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표가 또 붙는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기준에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압도적인 1위의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상당히 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늘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율, 과연 해결책이 있을 것인가? 특히나 요즘처럼 AI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아져가지고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재생에너지 비율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반감을 또 사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체 중인 미세먼지 감축. 야, 이건 중국과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바람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운 분야가 될 것 같고, 자, 한국 국회는 과연 청년을 잘 대변하고 있고 여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